기구들이 있죠. 운동할 수 있는. 이거를 야유 운동기구, 공원 운동기구, 야유 헬스기구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그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야유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헬스기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인데 사장되고 있는 경우 또는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공원의 헬스기구들은 조금 우리가 흔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외국에서 도입됐나? 전 세계적으로 다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원 운동기구들은 예를 들어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 특히 북유럽 국가들, 스칸디나비아 삼국에 있는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설치되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 나가셔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 갔을 때 야외 공원에서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외국에 이렇게 흔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애당초 외국에서 이렇게 시초가 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훼손이 되거나 이러지 않는 국가였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갖춰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역적으로도 보면은 이 운동기구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오래됐다고 합니다. 한 20여 년 됐는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 올림픽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한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급하기 위해서 요거보다는 약하지만 유사하고 조금 원시적인 형태의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공원기구가 많이 확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이나 걷기를 하시는 분들 중간중간에 이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연세 있으셔서 다른 운동이 적절치 않은 분들도 이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을 갈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하셔도 좋습니다. 헬스장을 가는데 돈이 아까운 분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주변에 헬스장이 아예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운동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운동기구를 많이 활용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 공원기구들이 비싼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조달 납품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거잖아요. 이게 웬만하면 100에서 500만 원까지, 즉 한 대당 몇백만 원, 전부 합치면 여기도 벌써 10개가 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천만 원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5개도 있고 10개도 있고 20개도 있는데 전체 합치면 대당 몇백씩 다 합치면 수천만 원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또 오히려 또 이용률은 떨어지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흔하지만 소중하고 외국에 흔하디 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특히 잘 되어 있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고 또 헬스장이나 집에 홈트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소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자, 먼저 이렇게 야외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 이렇게 와보시면요. 대부분 이거 운동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오죠. 특별히 이걸 트레이너한테 야외 운동기구를 트레이너한테 배우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옆 사람한테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본인이 와서 보고 생긴 형태 보고 이건 이렇게 운동하겠구나. 그리고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 설명을 보면 기본 동작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정확한 동작, 어디에 좋은지, 어떻게 하면 잘못된 건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어떤 사례들이 많으냐면은 야외 운동기구에 오시면은 첫 번째로 쉬운 것만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보면 쉽죠. 그러니까 돌리면 되고 아무렇게나 돌려도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쉬운 것만 하는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쉬운 것만 한다. 또는 어떤 분들은 나는 재밌는 거 한두 개만 한다. 재밌는 것만 합니다. 여기 앉으면 힘도 안 들고 아이고 재밌네 해서 재밌는 것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운 것만 하거나 재밌는 것만 하거나 하는 것들은 힘들지 않은 걸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요. 다른 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힘들고
그러니까 쉽고 편한 것만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굉장히 잘못된 동작을 합니다. 설명서를 읽어봐도 기본 동작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호흡법으로 어디에 힘을 쓰고 어느 부위에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좋은 말만 다 써 있습니다. 보면 막 이게 막 혈액순환이 되고 어디 유연성을 길러주고 근력을 강화해주고 만병통치약처럼 써 있어요. 이 설명도 사실은 과장된 겁니다. 마치 이 기구를 판매하는 회사, 판매하는 업체의 마케팅 문구로는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하게 효과를 과장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정확히 이거는 근력 운동을 하는 거다. 가슴을 운동을 한다. 어떤 동작을 하고 하면은 가슴 근력을 키워주고 그래서 뭐 신체의 어떤 뭐 혈액순환이랄지 일부 이런 효과들 그 정도로 설명을 되어 있어야지 그냥 뭐 기구들 보면 막 사방팔방이 다 좋고 막 만병통치약처럼 이것만 하면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써주면 오히려 그 논점을 흐린다는 거죠. 공원에 나오셔서 야외 운동 기구를 보면요. 첫 번째 기억할 게 무엇을 하는 운동기구인가를 봐야 됩니다.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한두 개만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운동의 원리를 잘 모르거나 설명이 안 돼 있거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거나 본인이 혼자 뭐 하려고 해도 잘 모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작동하는데 이 기구들 보면 여기도 이제 10개 남짓개 기구들이 있는데요. 공간에 따라서 부지에 따라서 어디는 5개, 어디는 10개, 어디는 20개도 있겠죠. 근데 이 기구들이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고 골고루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음식도 편식을 하면 안 좋잖아요. 육식과 채식 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할지 골고루 이렇게 먹는 게 좋듯이 운동기구들도 그래서 아무렇게나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시는 분은 아무거나 한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하거나 한두 개만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크게 이 운동기구 들어와서 보시면은 먼저 스트레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워밍업. 워밍업과 스트레칭은 사실은 좀 다른 개념인데 이제 같이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는 많은 운동량을 소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즉 어딘가 이렇게 스트레칭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 그냥 좀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고 끝나고도 하고 마무리 운동도 하고 하는 이런 스트레칭 워밍업 운동기구가 있고요. 이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기구.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달리기나 걷기나 자전거 타기나 수영이나 등산이나 이런 것처럼 호흡이 좀 거칠면서 산소를 들어마시고 내뿜고를 반복해서 쭉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래 하다 보면은 호흡이 가빠지고 땀이 나고 그런 유산소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력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기구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이제 근력 운동기구인데요. 이 근력 운동기구는 유산소와 스트레칭과는 다릅니다. 어느 쪽인가 근육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근육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이걸 그래서 무산소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근력 운동, 무산소 운동은 산소를 이제 숨을 참았다가 한 번에 내쉬고요. 또 참았다가 내쉬고 하면서 숨을 참았다가 내쉬고 하면서 한다고 해서 무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력 운동을 할 때, 중량 운동을 할 때 보통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숨을 전혀 안 쉬지는 않아요. 사실 해보면. 들어마셨다고 내뿜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그리고 한참 이렇게 10개 하고 나서도 숨을 헐떡이면 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무산소 운동이라고, 산소가 하나도 없고 유산소 운동이라고 전부 산소 운동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유산소 운동 할 때도 근육의 힘을 쓰긴 씁니다만 굳이 이제 특징을 구별해 보면은 근력과 유산소를 대별해서 어디에 집중하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 공원기구 중에서 저 스트레칭 기구나 유산소 운동은 동작도 쉽고요. 큰 사고도 안 나고 익히기도 쉽습니다. 근데 이 근력 운동은 원리를 알고 효과도 알아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또 구분을 해보면은 상체 운동을 하는 데가 있고요.
하체 운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크게 부위에 따라서 상체, 하체. 그 다음에 코어 부분, 중심 운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코어는 팔다리를 제외한 거를 광의의 코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협의로 좁혀서 허리 부분만, 복부 쪽만 또 코어로 보시기도 하고, 이론적으로 다릅니다만 크게 팔다리를 제외하고 주로 몸통 쪽으로 하는, 허리 위주로 하는 것들을 코어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위별로는 상체, 하체, 코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의 방향으로 볼 때는 밀 때 힘을 쓰는 게 있고요. 밀거나 들어 올리거나, 엮기 같은 경우 들어 올리죠. 미는 운동, 또 앞으로 미는 운동, 미는 방향 운동이 있고요. 잡아당기는 방향의 운동이 있습니다. 반대로 잡아당기는 방향.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말기도 하고, 밀거나 잡아당기거나 방향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작 원리를 이해하시고, 미는 운동은 밀 때 힘을 써야 돼요. 잡아당길 때는 힘을 안 쓰고, 그 다음에 잡아당길 때는 잡아당길 때 힘을 쓰고, 밀 때는 그냥 놓을 때는 또 힘을 안 쓰고, 호흡도 들어 마시고 내쉬고를 같이 하고. 이거를 모르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거나 앉아서 그냥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산소인지 무산소인지, 민원 운동인지 잡아당기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부위도 더 세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 근육 운동, 그다음에 복부 운동, 등 근육 운동, 어깨 운동, 허리 운동, 앞 허벅지, 뒷 허벅지, 종아리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로 골고루 할 수 있는 전신 운동도 물론 있죠. 이 원리를 알고 해야만이 실제로 근육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구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번에는 간단하게나마 이건 어떤 운동기구이고 어디에 효과를 주는 거다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동작은 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까 따로 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